그래서 앞으로는 뭐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래서 성을, 섹스를 좋아하면 음란한 건가요? 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한 것도 우리가 성을 표현하고 성을 드러내면은 자칫 그냥 야한 사람,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음담패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솔하게 성에 대해서 내 파트너와 내 주변 지인들과 과연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성인이잖아요. 뭐 애들 아니고 성인인데, 그리고 이미 출산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농담조로, 뭐 재미로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기적이라고. 어렸을 때는 솔직히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기적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 볼수록, 이제 사랑의 상처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같이 동시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기적이구나.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만 특별한 이 사람이 아,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20년 차 51세인데 갈수록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드는데 고민이네요. 아마 우리 착하게 살자님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지금 50대신데 50대 아닌 거의 30대 한 중후반부터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부부관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양보다는 횟수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무슨 그 뭐지 달력에 일수도장 찍듯이 하는 횟수만 채우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서로한테 어떤 휴식 같은 그리고 황홀한 그런 부부관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횟수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을 함께 살았고 20년을 서로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뭐 흥분을 서로 자극할 수 있는 흥분 포인트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실 거잖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 익숙한 매너리즘에서 오는 재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횟수가 흥미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그냥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진짜 거기서부터는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1세시면 60대, 70대, 우리가 80대까지, 뭐 70대까지만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 20년을 만약에 이렇게 점점 멀어지다 아예 안 하다가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다시 내 나이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섹스를 다시 점검해 보고 계획을 좀 앞으로의 섹스 라이프를 계획해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황홀하게 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섹스를 원하는지. 우리가 20대 때 했던 섹스랑 지금의 섹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20대 때는 그냥 됐잖아요. 저절로 막.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저절로 막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좋다곤 하지만 사실 황홀한 섹스라기보다는 호르몬이 해주는 그 호르몬에 취해서 하는 섹스를 하면 뭐 체력적으로든 정력적으로든 조금 기력은 딸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민감도라든지 마음에서 오는 그 여유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거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막 하는 섹스가 아니라 정말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감각을 새로 깨우고 찾아나가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극해보고 그런 거를 시도해보면은 황홀한 섹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간혹 보면 여자 입에서 뭐 만약에 나 원래 섹스 좋아하는데 뭐 즐기는데 이러면
발랑 까졌다, 물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남자가 나 섹스 좋아해, 나 즐겨,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 섹스만 밝히나?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지요?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섹스에서 오해가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성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섹스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 자연스럽다는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 남자 여자 만나면 다 하는 거지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하는 게 저는 섹스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섹스가 자연스럽다 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표현하냐는 거죠. 제 기억에도 그렇고 자연스럽다고 알고 있고 배우긴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보다는 질인 거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조율을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 똑같이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쪽이 아무래도 더 좋아하는 쪽이 있을 거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쪽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는 쪽에 맞출 수도 없고, 또 싫다는 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또 그쪽에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조율을 하셔야 되겠죠. 명기관상이요? 글쎄 모르겠어요. 명기 뭐 어떤 관상이라 그러죠. 뭐 내가 뭐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것처럼 뭐 부자가 될 상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그 관상가들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나중엔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거지 얼굴에도 부자의 그 관상이 있고, 또 부자인 사람 얼굴에도 그 거지의 관상이 있대요. 중요한 거는 내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살면서 만든 내 표정이 내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기 관상이라기보다는 아무리 명기로 관상을 타고났어도 그 명기인지 본인이 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명기로서 꽃을 피우실 거고, 그리고 아무리 그 관상을 갖고 태어났어도 제대로 된 그런 기회를 못 가지신 여성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명기인지도 모르고 또 오르가즘조차 못 느끼고 그러고서 그냥 생을 지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섹스는 타고난 거는 일단 신체적으로는 어떤 성감대라든지 이런 거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해요. 다 똑같아요. 정말 뭐 기질적으로 0.1%뭐 신경이 좀 뭐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거는 한 0.1%, 1%도 안 되는 비율이고, 공평하게 뭐 외음부 신경계, 하복부 신경계, 뭐 골반 신경계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몸에 대한 신경과 내가 연결된 그런 척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얼만큼 그 많은 그 오르가즘이 오르는 버튼들을 딱딱딱딱 다 이렇게 온 모드로 바꿔서 체험을 해보느냐, 아니면 영원히 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도 껌껌해서 못 찾아 더듬더듬 하다 끝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더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또 상대가 표현하는 거를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복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솔직하게 나를 전부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스위치 찾았어요? 아유, 축하드려요. 저렇게 본인의 그 스위치를 찾아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런 기회를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신 것 같아요. 성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뭐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기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성적 취향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만 딱 정답이야, 이것만 해야 돼, 그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변태는 없다고. 다만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돼요. 일방적인 것만 아니면 돼요.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것만 아니고 상대도 원하고 나도 원하면 어떤 것도 제약이 없어요. 둘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만큼 무궁무진해서 재밌는 게 또 섹스고 성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게 일방적일 때 그건 엄청난 이제 범죄일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파트너끼리는 SM을 하든 말든 무관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SM이라는 것 자체가 역할이잖아요. 누군가는 도물 맞고 누군가는 섭을 맞고 역할극인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쳐도 서로
핑퐁 핑퐁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SM도 SM 플레이를 하려면 양자가 어떤 합의가 있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그게 플레이가 되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플레이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 정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또 상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 우리가 어차피 섹스라는 게 막 야해야 되고 요염해야 되고 막 근육질에 멋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용의 우리가 보는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섹스는 꼭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나이가 먹어서 몸이 변했든 출산을 해서 몸이 변했든 그 변한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보여줄 수 있고, 또 상대도 그걸 수용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섹스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막 연출된, 왜냐면 영상으로 우리가 남의 걸 보는 건 영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다 막 섹시한 속옷에 막 그 글래머스한 몸에 막 근육질의 몸에 뭐 떡 벌어진 어깨에 식스팩에 막 근육에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파트너들, 우리의 남편과 부인이, 아내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부끄러워, 나는 뭐 못났으니까 가려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한 명한테만은, 단 한 사람, 이 사람한테만큼은 정말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관계에서부터 섹스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래 가고, 파트너끼리는 음란할 땐 음란하고 편안할 땐 편안하고 다 가질 수 있어야죠. 내가 가진 기준, 요만한 기준을 갖고 상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 말을,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왜 이렇게 노골적이야? 왜 이렇게 음란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 기준에는 그냥 재밌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개인차가 큰 건 맞아요. 정말 인식이 좀 많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정숙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대면서 뒤돌았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는 야하고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이완이 됐을 때 지금 편해야 신체 반응도 잘 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저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들은 성행위를 할 때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뭔가 더 부끄러움, 뭐 그런 것도 많이 더 느낄 거고,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또 수동적일 때가 많잖아요. 여성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공격과 수비 입장이라고 봤을 때 여성이 이제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액티브한 거에 비해서는 여성은 좀 더 수동적으로 대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진짜 완전히 이완이 돼야, 사실은 쾌감도 잘 느끼고, 또 내가 느끼는 쾌감이 또 전신으로 더 확장도 잘 되는데, 그 이완이 잘 안 돼서 긴장하고 그냥 긴장으로 시작해서 긴장으로 끝나다 보면 느낌도 딱 거기서 막혀버리거든요. 요새 TV 프로그램에서도 부부 그 성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사연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특이한 케이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것 법한 그런 특이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특이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시청률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극적인 소재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성에 대해서 더 혐오감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더러워. 비정상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르노에 못지않게 우리 성생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뭐 각성을 해서 나는 뭐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히려 1차원적으로 드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더 자극하지 않을까. 성에 대해서. 50대 이후의 남자들을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저는 체취라고 생각해요. 냄새. 왜냐면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향기에 더 민감해져요. 후각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가 일단은 냄새에서부터 일단 딱
벽이 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든지 뭐 사귀어보든지 뭐 겪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냄새에서 그냥 딱 브레이크가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더라고요. 빨래 할 때도 다운이 쓴다고요. 옷을 섬유유연제로 이렇게 해서 빠는 거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땀 냄새, 체취가 이렇게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 일단 페로몬이 상쾌하진 않아. 프레시하진 않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수 쓰셔도 좋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세라피랜드, 저희 몰 아시죠?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스토어 세라피랜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그 제품들 있잖아요. 남성 화장품. 그게 남성 그 체취를 없애는 특화된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보시면은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뭐 사용감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뭐 원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5, 6년째 그 제품 하나만 제가 저희 몰에다 놓고 있자. 다른 제품 안 놓잖아요. 뭐 더 비싸고 더 좋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성비, 가심비 좋은 제품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 MD638이라는 제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라방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고 근데 남자분들이 또 잘 못하시는 게 자기 피부 관리, 체취 관리 이런 거 잘 못하세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니아가 추천해드리는 거, 추천하는 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저희 제품을 이렇게 뿌리고 여자들이 싫다고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세라피랜드 들어가 보시면은 스킨 이렇게 몰로 돼 있는 거. 근데 이게 손바닥에 덜어서 쓰게 되면은 손바닥이 다 먹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손바닥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스킨을 이렇게 손에다 덜어서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 다 먹고 얼굴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뿌리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착착착착 몇 번 뿌리시면 돼요. 아우, 향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남자 몸에서 이런 살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옆에 가서 이렇게 붓고 싶을 것 같아요. 냄새 너무 고혹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 목욕탕에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샤워코롱처럼 막 냄새 향 강한 거, 막 머스크 향 강한 거.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여자들 다 도망가요. 제발 그런 향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이 향은 맡아보시면 아세요. 웬만한 향수보다 잘. 실제로 얘가 퍼퓸 기능, 그러니까 향수 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만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도 이렇게 칙칙칙 해갖고 내 살냄새를 좀 좋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얘랑 세트인데 요거는 이제 먼저 뿌리는 거고, 액상으로 된 뿌리는 거고, 얘는 이제 로션처럼 하나, 요거만 바르시면 돼요. 이거 하나가 로션 기능도 하고, 크림 기능도 하고, 에센스 기능도 해요. 그만큼 촉촉하거든요. 근데 막 안 발리고 막 미끌미끌하면 남자분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촉촉한 타입으로 돼 있어요. 뿌연 그 로션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에센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살만 발라도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끔 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면도하시고 나서 요런 데 옆에 제대로 안 발라서 버진 핀 것처럼 허옇게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여기 눈가 옆이나 이런 데도 버진 핀 것처럼 허옇게 이게 옛날에 도장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허옇게 하고 다니시고 막 수염 자국 막 요런 데 허옇게 다니시고 그러면 정말 매력 없어요. 얼굴이 주름이 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막 검버섯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그래도 피부가 촉촉하면 그 주름이라든지 막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카프라치가 돼요. 그렇게 도드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상을 보잖아요. 막 이렇게 들이밀고 뭐 어디 주름 있나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딱 사람을 봤을 때 보통 한 가까우면은 한 뭐 70cm, 90cm 거리고 보통은 1m 정도 떨어져서 우리 앉거나 그러잖아요. 아마 이거보다 더 먼 거리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기미, 주름 이런 거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톤을 본단 말이에요. 그 촉촉해 보이는 느낌.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더 좀 있어 보이고 부티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나이 들면 피부 더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피부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생기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나마 화장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막 볼터치라도 하고 하니까 뭐 가짜로라도 생기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남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그냥 보여주는 게 다거든요. 보여주는 얼굴을 민낯이거든요. 근데 그 민낯에서 이렇게 막 좋은 향기가 나고 촉촉하게 이렇게 윤기가 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두 개야. 뿌리고 바르고 딱 두 개예요. 관리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만 이렇게 뿌리고 발라주고만 하셔도 남들 내 또래 동갑내기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5년은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관리는 좀 우리 세레방님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저 사람은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리게끔 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머리는 휘었고, 뭐, 피부도 주름 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피부 톤이라든지, 그 사람한테서 나는 체취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거든요. 요것도 이거 하나로 머리, 얼굴, 몸 다. 그러니까 얼굴 클렌징도 되고 바디워시도 되고 샴푸도 쓸 수 있는 올인원 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쭉 짜갖고 거품 이렇게 비벼갖고 머리 감고 그 거품으로 얼굴 닦고 그 거품으로 몸도 닦고 밑에도 닦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편한 간편한 제품이에요. 얘도 일단은 그 채취에 대한 향기에 대한 그런 특허 성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막 클렌징 따로 하고 막 샴푸 트리트먼트 안 하잖아요. 막 바디워시 따로 쓰고 안 하잖아요. 비누 하나 갖고 그냥 주르륵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용 샤워 젤로 요거 하나만 얘는 이것도 똑같이 젤 타입이에요. 젤 타입이라서 요거 하나 갖고 쭉 짜갖고 머리 샴푸 하시고 얼굴 클렌징 하시고 그 거품으로 몸 겨드랑이 사타구니 해서 다 닦아내시고 그래서 물 한번 찍 하면 정말 개운하면서도 좋은 향기만 남게 제가 영상에서도 남성 채취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남성의 채취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시고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없다, 여자 만나기가 어렵다, 막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절반은 여자고 절반은 남자예요.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성분들 만나보면 요새는 여성분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뭐 60이 되건 70이 되건 나이 상관없이 혼자 되신 분들은 50% 정도는 연애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우, 나 아직 젊어. 아직 나 연애할 수 있어. 막 다 이러시거든요. 네, 맞아요. 향만 잘 잡아내도 사람 달라 보이긴 해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막 예쁜데 딱 가까이 근처 갔더니 막 안 좋은 냄새 나. 막 아니면 막 향수 막 들이부은 것처럼 거하게 막 그런 향기가 나. 그럼 어때? 거부감 딱 들잖아요. 똑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 지금 연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호레비 냄새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다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만큼 냄새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아무리 젊었을 때 꽃처럼 예뻤어도 꽃은 시들잖아요. 그래서 시든 꽃은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차별하는 발언 한다고도 뭐라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곱게 나이 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우리가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뭐 가을에 단풍 들고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멋이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잘못 관리를 안 하시면 정말 이제 쉽게 말해서 꼰대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피부만 조금 신경 쓰고, 이런 막 버진핀 거 같이 막 면도 짜고 허옇게 일어나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없고, 얼굴에 좀 윤기 좀 돌고, 여기 막, 벌게 갖고 막, 술 먹은 저기처럼 얼굴 벌게져 있고, 막 모공 막 블랙헤드 잔뜩 껴있고, 이런 피부 말고, 좀 매끈하고, 피부 결도 좀 좋고,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옷만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으면, 막 좋은 옷, 정장 이런 거 아니어도 그래서 그 정도만 남자분들은 해줘도 얼마든지
매력 어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좀 안 싸우게 되면 너무 좋죠. 대부분은 연애하면서 서로 이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나면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편해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애 기간이 짧거나 연애 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좋은 모습만 보다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막 실망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장기간 연애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서도 결혼하시면은 오히려 또 이제 어차피 내 사람 됐으니까 더 이해해주고 더 편안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싸우는 것도 열정 있고 힘이 있어야 해요. 이제 싸우는 것도 귀찮아서 안 싸우잖아요. 그냥 회피해버리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이러면서. 싸우는 건 그나마 그래도 상대방이 내 말 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고요. 네. 맞아요. 거의 가족이죠, 뭐. 근데 가족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남보다 가족이라는 건 일단 내 편인 거잖아요. 내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거든요. 친구가 아무리 많고, 뭐 주변 지인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내 편은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배우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복 받은 거고요. 우리는 요새,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 아내가 아내 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세라피 스쿨을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라피 스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모여놓고 단체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대1 개인 면담이에요. 그래서 개인 싱글도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부나 커플, 뭐 이렇게 예비 커플도 오셔도 더 좋고요. 커플 3팀, 그 다음에 싱글 5팀 해서 한 8팀 내외로만 제가 요청을 받을 건데, 세라피 스쿨은 저희가 1회차로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살짝 맛만 보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뭘 배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취미로 하다못해 뭘 배워도 한 번 가서 배워갖고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맛만 보는 거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실 실질적인 큰 변화를 갖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회는 받아보시는 걸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더 가격적으로 뭐 40% 정도 할인을 해서 많은 분은 받을 수가 없고 딱 뭐 개인 5분, 커플은 3커플 이 정도만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을 할 건데 3회라는 시간이 3시간씩 3번이잖아요. 그럼 총 9시간이란 말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3시간, 3시간, 3시간 그 3번을 하는 게 인생에서 그 9시간 없어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9시간을 경험함으로 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부관계, 우리 커플에서도 큰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시도해보기 전에는.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코칭을 진행하셨던 분들, 세라피 스쿨에 오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다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뭐 일일이 후기도 받고 다 하는데 다들 뭐 처음에는 뭐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뭐 이러고 이제야 좀 섹스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실 성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근데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성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런 걸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라피 스쿨 그 다음 주에 영상 제가 이제 안내 영상 올릴 건데 신청들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조태구할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이죠. 이런 1대1 개인 코칭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단체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아웃라인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내 삶에 그렇게 해당 사항은 안 되거든요. 변화를 줄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개인 코칭을 하게 되면 진짜 쪽지 있게 가이처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 문제점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같이 그걸 풀어나가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게 가장 개인 코칭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문제는 솔직히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죠? 내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사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 고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걸 통해서 섹스를 제대로 좀 알고 배우면 이 알기 전과 후의 인생은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9시간은 뭐 변하면 뭐 얼마나 변하겠어 하지만 변해요. 그렇게 성에 대해서 깨어나신 분들이 저는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배우자와 내가, 내 파트너와 내가, 그리고 앞으로 만날 미래의 내 파트너와 내가 살면서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서로 노력해 나가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성 에너지는 불꽃이 점점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꺼져버려요. 왜? 생기니까. 생기는 가꾸고 물 주고 하지 않으면,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 생기는 그 빛은 이렇게 꺼지고 잃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절로 되는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꾸고 키우고 노력할 때 그 생기가 촛불처럼 계속 온기와 빛을 뿜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라방님들은 그런 성에 대한 성 에너지를 즐기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도 8시에 킬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영상 올라갈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너무 이렇게 똠똠이 올렸더니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났나 봐요. 비껴나갔나 봐요. 그래서 요새는 조회수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우리 세라방님들이 뭐 단 10분만 봐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